맥주 한 잔에 벌써 알딸딸해진 여자는 남자의 입금에 거절의 몸짓 하나 없이 떠라 나섰다. 남자의 몸짓, 남자에 대한 그리움의 크기가 용기의 강에 던져졌다. 남자는 자기가 하는 대로 몸을 맡겨두라고 하였다. 남자가 자기 발로 여자의 발을 슬쩍 밀면 발을 뒤로 빼라고 하였다. 허리를 안고 당기면서 몸을 돌리면 자기의 몸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남자가 여자의 허리를 안고 엉덩이 위쪽에 손바닥을 얹은 채 잡아 당길 때 여자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스르르 끌려갔다. 오래된 남자의 익숙한 몸짓에 익숙하게 젖어버린 여자의 수능 같은 것이었다. 남자가 허리를 감아 당길 때 여자의 젖가슴이 남자의 가슴에 닿았다. 온몸에서 열기가 쏘소르고 입에서 단내가 난다. 남자의 다리 하나가 여자의 양다리 사이에 쑥 들어오고 허리를 아는 손이 살짝 당겨지는 느낌이 들면 여자의 몸은 저절로 뒤로 빠진다. 남자의 다리가 여자의 두 다리 사이에 들어올 때는 치골에 닿는 느낌이다. 입에서 훅 소리가 난다. 남자는 여자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갑순이 50세, 이제 20살을 갓 넘긴 대학생 딸이 하나 있다. 남편과는 일찍 사별했다.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시장통에서 생선을 파는 난전을 하다가 이제는 시장통 입구에 반평짜리 점포를 하나 얻어 야채 장사를 한다. 때로는 제철 과일을 받아다 팔기도 하지만 주로 파는 것은 야채다. 갑수는 열심히 과일을 팔아 딸애가 기죽지 않게 키우고 있다. 남편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결혼하고 1년여 만에 딸을 낳았으나 남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갑작스레 죽었다. 그러나 사고 차량은 보험에 들어있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 남편이 죽은 후 공장에 다니려고 했지만 어린 딸을 맡길 데가 없다. 할 수 없이 어린 딸을 업고 시장통에서 난전을 펴고 생선 장사를 시작하였다. 남편이 죽고 5년여가 지났을 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 남자를 만나 재혼을 했다. 그 남자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사람이었다. 시장통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 정도만 하고 다니다가 두 사람 다 혼자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혼을 하게 되었다. 재혼한 남자는 술주정꾼이면서 노름꾼이었다. 갑순이 아버지는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좋게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허구한 날 도박을 하고 집에 들어올 때는 거나하게 취하여 들어온다. 돈을 많이 잃은 날이면 유난히 술에 더 취하였고 이런 날에는 집에 들어와서 갑순이에게 행패를 부린다. 재혼한 후 1년여가 지나면서 손찌검을 하기 시작하더니 날로 그 빈도가 심해졌다. 급기야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술에 취하여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손찌검을 하였다. 재혼한 지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남자는 도박판에서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맞아 죽었다. 가해자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았으나 이 돈은 남자의 시집 식구들이 모두 가져갔다. 갑순이는 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하였다. 그렇게 또 알몸으로 내몰렸다. 남자가 장사하던 반평짜리 시장통 가게가 있어 그 가게를 넘겨받아 장사를 할 수 있었다. 넘겨받았다고는 하지만 보증금도 없이 월세를 내는 가게였기 때문에 사실은 넘겨받은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남자가 거의 반년치 월세를 내지 않아 밀린 월세마저 고스란히 갑순이의 몫이었다. 그렇게 재혼이 깨진 후 또 5년여를 혼자 지내다가 부근에서 옷장사를 하는 여자의 꼬임에 빠졌다. 친정이 산청이라 산청으로 불리는 여자다. 갑순아, 오늘 저녁에 뭐 할 일이 있나? 은근한 눈자였다. 애 엄마가 애 봐야지 뭐 할 게 있겠노. 그러지 말고 내 오늘 재미는데 갈 건데 한번 같이 안 가볼란가? 갑순이는 단박에 눈치를 챘다. 니 춤추러 가자고 하는 거 아이가? 맞다 맞대이. 산청댁이 바싹 다가앉는다. 니도 함 가볼 생각이 있었는 것 같대이. 단박에 맞추는 걸 보니. 산청이나 혼자 갔다 와라. 에구 이 청승아. 니가 애 키운다고 수절하면 고을 원님이 알아주나.
나라님이 열렵이라도 세워준다나. 그래도 이렇게 고운 게 남아있을 때가 좋지. 시들어봐라. 누가 거들떠나 보나. 산청은 원래 같이 가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빵꾸를 냈단다. 갑순아. 원래 오늘 두 남자하고 우리 여자 둘이 하고 삼정에서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이놈의 여편네가 빵꾸를 냈잖아. 그나마 내가 닭이라는 기가. 갑자기 닭이 뭐고? 꿩 대신 닭이잖아. 닭, 남자들은 멋쟁이 신사라고 하였다. 남자를 본 지 참 오래되었다. 남자라는 말만 들었는데도 아랫도리에서 야릇한 열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가기로 했다. 산청은 조금 빨리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깨끗이 씻고 나오라고 하였다. 아이는 평소 집 부근에 70 먹은 노인에게 일정한 돈을 주고 맡긴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아이를 데리고 온다. 오늘은 친정에 일이 있어 밤에까지 좀 봐달라고 부탁한다. 산청을 따라 카바레에 한두 번 들락거리다가 결국 춤을 배우게 되었다. 이제 춤은 갑순이 인생에서 떼놓을 수 없는 유일한 취미이자 고단하기만 한 인생이 되었다. 갑순은 한 달에 한 번 춤을 추러 간다. 춤을 추러 가는 날이면 거의 춤을 춘 상대 남자와 원나잇을 즐긴다. 카바레에 오는 남자들은 기회가 닿는다면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있는 족속들이다. 처음 본 남자를 껴안고 스텝을 밟으면서도 갑순이는 이 남자와의 뜨거운 밤을 상상한다. 춤을 추러 오는 날에는 도덕이고 윤리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스스로 마음이 가는 곳으로 몸이 따라가자고 마음을 먹었다. 남자와 2차를 가지만 2시가 되면 어김없이 모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다. 할매에게 맡겨놓은 아이 걱정도 되지만 딸을 가진 엄마로서 비록 타락된 모습은 보이기가 싫었다. 춤을 추는 날은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는 것이다. 그것은 갑순이가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카녀가 되는 것이다. 처음 카바레에 갔을 때 그 음험한 분위기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만큼 불쾌한 감정이 앞섰다. 카바레 사방벽에 붙여놓은 대형 거울 밑에 쭉 늘어놓은 좀은 불편하게 생긴 의자에 앉아 기다린다. 그러다가 남자가 하나 입장하면 여자들은 그 남자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린다. 소위 간택당하는 것이다. 여자들이 많고 남자가 적을 때는 밤새 앉아 있어도 단 한 번도 간택당하지 않는 여자도 있다. 그럴 때는 업주 측에서 자주 오는 단골에게 부탁하여 한 스텝 밟아주라는 부탁을 한다. 고객 관리다. 여자가 절대 다수 많은 곳이 카바레다. 그러나 여자들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이곳에 가면 물 좋은 여자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이 나야 남자들이 많이 온다. 어디를 가도 남자가 많지만 유독 카바레에서만큼은 여자들이 월등히 많다. 다닥다닥 붙여놓은 의자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여자들이 넘쳐나는 날도 있다. 술집이다, 게임방이다, 당구장, 회식이다 하면서 남자들만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만 여자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적이다. 남편이 야근을 하거나 혼자서 즐길 거리를 찾아 즐기는 동안 여자들은 집에서 TV를 보면서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오락이고 취미생활이다. 카바레를 출입하는 여자들은 친구의 유혹,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자의 꼬드김에 카녀가 된다. 카바레에 다니기 시작한 여자들의 동기는 단순하다. 그것은 쾌락의 선택이 아니라 고립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몸부림이다. 지친 일상에서 자아를 찾는 최소한의 탈출구이다. 갑순이도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는 여자를 따라 처음 한두 번 카바레에 따라가서 구경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춤을 배웠다. 갑순이를 처음 카바레로 데리고 간 산청댁은 갑순에게 겹습생이라고 하였다. 갑순이는 견습생이라는 말이 낯설지도 싫지도 않았다. 갑순이가 처음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할 때도 선배 장사꾼이 견습생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갑순이가 처음 카바레에 갈 때 두 남자가 동행을 했다. 한 사람은 산청의 애인이었고 또 한 남자는 그의 친구였다.
처음 가본 카바레는 불쾌하기만 하였다. 어둡고 퀴퀴하고 더욱이 불을 쫓는 불나방과 먹이를 노리는 늑대가 우글거리는 야수의 장만 같다. 그래도 그 불나방들은 늑대의 간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른 나를 잡아먹으소 하는 눈동자들이었다. 남자 하나가 들어오면 그 남자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는 모습은 추함을 넘어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조명바를 잘 받는 하얀 브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남자와 한 몸이 된 것처럼 무아지경에 빠져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은 또 하나의 멋진 신세계였다. 불나방이 불을 찾아 우아하게 나는 모습은 갑순이가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쳇바퀴 같은 인생에서 스스로를 찾는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겠다는 유혹이 스멀스멀 기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남자가 따라주는 맥주 한 모금을 마시자 남자는 춤을 추자고 하였다. 춤을 춰본 적이 없다고 했음에도 남자는 개의치 않았다. 남자들이 왜 처음 하는 여자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하고 뒤뚱맞은 질문을 한다. 갑순이는 대답을 하지 않고 남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처음은 언제나 신선한 맛이 있으니까요. 남자는 갑순이에게 손을 내밀면서 플로어로 가자고 이끈다. 맥주 한 잔에 벌써 알딸딸해진 갑순은 남자의 이끔에 거절의 몸짓 하나 없이 나섰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는지 스스로도 놀란다. 그동안 남자의 몸짓, 남자에 대한 그리움의 크기가 스스로를 용기의 강에 던진 것 같다. 남자는 자기가 하는 대로 몸을 맡겨두라고 하였다. 남자가 자기 발로 갑순의 발을 슬쩍 밀면 발을 뒤로 빼라고 하였다. 허리를 안고 당기면서 몸을 돌리면 자기의 몸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남자는 잘 리드를 해주었다. 남자가 갑순의 허리를 안고 엉덩이 위쪽에 손바닥을 얹은 채 잡아 당길 때 갑순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당겨갔다. 마치 오래된 남자의 익숙한 몸짓에 익숙하게 젖어버린 여자의 수능 같은 것이었다. 남자가 허리를 감아 당길 때 갑순의 젖가슴이 남자의 가슴에 닿았다. 온몸에서 열기가 쏘소르고 입에서 단내가 난다. 남자의 다리 하나가 갑순의 양다리 사이에 쑥 들어오고 허리를 아는 손이 살짝 당겨지는 느낌이 들면 갑순의 몸은 저절로 뒤로 빠진다. 몸이 저절로 뒤로 빠진다고 하지만 갑순은 종종 걸음으로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남자의 다리가 갑순의 두 다리 사이에 들어올 때는 치골에 닿는 느낌이다. 입에서 훅소리가 난다. 남자는 갑순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와, 잘하는데요. 많은 초보자 여자들과 춤을 춰봤지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